차가운 빛 속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절망에 찬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씨, 왜 이렇게까지? 문태경이 피를 토하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본부장님을 이렇게 만든 건 제가 아니에요. 모든 게 복수 때문이에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은. 그만하라고요? 제 딸이 죽었는데? 미소가 그들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만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문태경은 힘겹게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쓰러졌습니다. 루시아 씨, 이렇게 되면 당신도 파멸이에요. 상관없어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미소를 잃었을 때 저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백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이렇게 되면 미소도 슬퍼할 거예요. 미소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당신이 미소 마음을 어떻게 알아?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밤,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복수와 사랑, 파괴와 구원 사이에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에서 장현숙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들 호세를 잃었던 그 순간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년간 수집한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원 실업 사건부터 백미소의 죽음까지 민두식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장현숙의 목소리에는 복수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루시아가 들어왔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온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루시아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년간의 복수국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현숙은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들었지, 설이야. 하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정말 마지막 일까요?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도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루시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복수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지친 그녀는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야. 미소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고 우리도 그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 30년간 내가 꿈꿔온 순간이야. 장현숙은 테이블 위의 파일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각각의 서류들은 민두식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결혼식에는 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참석해. 언론도 대거 몰려올 거고. 민두식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다가 오히려 모든 걸 잃게 되는 완벽한 무대가 만들어졌어. 루시아는 파일들을 훑어보았습니다. 30년 전 도원 실업 한경수 부부 살인 사건부터 백미소의 죽음까지 민두식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의 증거들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필두의 증언, 김선재의 내부 자료, 심지어 민두식 자신도 모르는 비밀 녹음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하나 공개하면 그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게 돼. 하지만 이렇게 한 방에 터뜨리면 어떤 변명도 어떤 조작도 통하지 않아. 모든 언론이 보는 앞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거야. 장현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30년간 쌓인 분노와 복수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30년 전 민두식은 내 아들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 4년 전엔 네 딸까지 죽음으로 몰고 갔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그가 빼앗은 모든 것들을 똑같이 빼앗아 줄 거야. 루시아는 백미소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딸의 모습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16살의 천진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끝까지 해낼게. 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똑같이 고통받도록 할게. 네가 겪었던 모든 아픔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야. 설이야, 복수는 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복수는 반드시 끝이 있을 거야. 내일이 그 마지막 날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 거야. 장현숙은 루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여자의 눈에는 같은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과 4년이라는 서로 다른 시간을 견디며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민강유통 회장실에서 민두식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장현숙을 맞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사돈과의 만남에 그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스텔라 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녀의 재력과 인맥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습니다. 스텔라 여사,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직접 와주시니. 민두식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최고급 소파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곧 사돈이 될 사이인데요. 루시아의 결혼은 저에게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장현숙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민두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일말의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연마한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루시아가 정말 좋은 딸을 두셨군요. 저희 회장님이 완전히 빠져버리셨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하게 될 줄이야. 민두식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에게 루시아는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민 회장님도 참 매력적인 분이세요. 루시아가 그렇게 좋아할 만해요. 성공한 남자의 카리스마가 있으시거든요. 장현숙의 칭찬에 민두식은 기분 좋게 웃으며 고급 위스키를 따라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숙성시킨 최고급품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혹시 부족한 건 없으시고? 그것 때문에 찾아왔어요. 제가 보기엔 규모를 좀 더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 회장님만큼 성공한 분의 결혼식 치고는 좀 소규모인 것 같아서요. 장현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민두식의 자만심을 자극하는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규모를 더 키운다고요? 이미 충분히 큰 것 같은데. 네. 민 회장님만큼 성공한 분의 결혼식이 소규모로 치러지는 건 아쉽지 않나요? 재계의 모든 인사들을 초대하고 언론도 대대적으로 불러서 화제를 만들어 보세요. 민강유통의 위상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잖아요. 민두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성취를 온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확실히 민강유통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겠군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비용은 제가 절반을 부담하겠어요. 딸의 결혼식이니까요. 게다가 제 인맥도 활용할 수 있고요. 장현숙의 제안에 민두식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재계의 대모라 불리는 그녀의 인맥과 재력을 등에 업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텔라 여사 같은 분이 사돈이 되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을 초대하면 될까요? 제가 명단을 준비해왔어요. 이 정도면 재계 전체가 주목할 만한 결혼식이 될 거예요. 장현숙은 미리 준비한 초대장 명단을 건넸습니다. 재계 거물들과 주요 언론사 대표들, 심지어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인맥을 구축하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민두식은 명단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거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 회장님 정도면 이 정도 손님은 당연하죠. 민강유통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앞으로 사업 확장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민두식은 명단을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스텔라 여사 덕분에 정말 멋진 결혼식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강유통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사가 되겠네요. 그럼요. 평생 기억에 남을 결혼식이 될 거예요.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결혼식이 될 거예요. 장현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두식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멸의 무대를 직접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한적한 구석에서 김선재는 안절부절 못하며 장현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은 지 사흘째,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16년간 충성했던 민강유통에서 하루아침에 내쳐진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현숙이 나타나자 그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스텔라 여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김선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았나요, 김변? 민강유통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장현숙은 냉정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김선재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민강유통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에 저도 합류시켜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선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간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동안은 그들 편에 서 있으면서 민두식과 민경채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으면서 민두식과 민경채가 저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16년간 충성했는데 하루아침에 내쳐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줬는데. 김선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다는 거군요. 하지만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민강유통의 모든 내부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뇌물공여, 탈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16년간 제가 직접 처리했던 일들이니까요. 장현숙은 관심을 보이는 듯 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나타난 협력자였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언제 또 배신할지. 돈에 매수되거나 회유당할 수도 있고. 제가 왜 배신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명예도 미래도 다 잃었어요. 이제 남은 건 복수뿐입니다. 김선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게 바로 민강유통의 이중장부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자금 계좌 내역이고 이건 정치인들에게 뇌물 준 증거들이에요. 이것만 공개되어도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장현숙은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예상보다 더 심각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선재가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단순히 복수만이 목적인가요? 다른 이유는 없고? 장현숙의 예리한 질문에 김선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16년 전에 버린 여자와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바로 백미소였어요. 장현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습니다. 그럼 루시아와는? 네, 제 옛 연인입니다. 제가 출세를 위해 임신한 그녀를 버린 거죠. 그리고 제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의 공범이기도 했어요. 제가 민강유통을 위해 사건을 은폐했거든요. 김선재의 고백에 장현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복잡한 관계군요. 그럼 루시아에 대한 감정은 어떤가요? 사랑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미워해요. 그녀도 복수를 위해 저를 이용했고 제 딸의 죽음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끝장을 내고 싶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민두식도 민경채도 그리고 루시아도 모두 다 파멸시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세요.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물이에요. 30년간 준비한 계획을 망칠 수는 없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일을 그르칠 리 없어요. 김선재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자신만의 계획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장현숙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민두식의 저택 정원에서 루시아와 민세리는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식인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원에는 가을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아줌마, 내일 정말 우리 아빠랑 결혼하는 거예요? 정말로?
민세리의 목소리에는 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세리야. 내일이면 정말로 가족이 되는 거야. 루시아는 민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때는 이 아이를 증오했었는데 이제는 친딸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럼 아줌마가 정말 제 새엄마가 되는 거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생기는 거예요. 민세리의 말에 루시아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는 내일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세리야, 엄마라고 불러도 돼. 지금부터라도. 정말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언니들은 다 엄마가 있었지만 저만 없었거든요. 민세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엄마라는 존재를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불러보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엄마. 민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루시아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리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지킬게. 약속해.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루시아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복수 과정에서 이 아이만큼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저를 버리지 않을 거죠? 언니처럼? 언니는 맨날 저를 귀찮아해요. 절대 안 버려. 세리는 이제 내 딸이야. 진짜 딸처럼. 하지만 루시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세리가 어떤 충격을 받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엄마,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죠? 우리 모두? 민세리의 순진한 질문에 루시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야. 가족이니까. 루시아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세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엄마는 왜 가끔 슬퍼 보여요? 특히 혼자 있을 때. 민세리의 예리한 질문에 루시아는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니. 슬픈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두려운 거야. 어른들도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지켜줄 거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세리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엄마를 믿어줄래? 설령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해도. 물론이에요, 엄마. 엄마를 믿어요. 엄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루시아는 민세리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내일 이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까요? 그래야 할 텐데. 루시아의 대답은 확신에 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세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연 회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백장미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재계의 거물들과 언론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고 사회 각계 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두식은 최고급 턱시도를 차려입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혼식이군요, 민 회장님. 이런 규모의 결혼식은 처음 봅니다. 재계 인사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텔라 여사 덕분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우리 민강 유통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두식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성취가 이 순간을 위한 것 같았습니다. 신부가 정말 아름답다던데요. 회장님 정말 복 받으셨어요. 하하, 나이 들어서 이런 복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민두식은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루시아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대기실에서 루시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대조적으로 그녀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던 그녀에게 장현숙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됐어? 장현숙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힘내. 오늘이 마지막이야. 30년과 4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야. 장현숙은 루시아의 어깨를 꽉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결의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루시아가 버진로드를 걸어 내려오자 하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모든 사람들이 매료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네요. 민 회장님이 정말 복 받으셨어요. 하객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제단 앞에 선 민두식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귀한 분들이 참석해 주신 가운데 두 분의 아름다운 결합을 축하하겠습니다. 주례자의 엄숙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두식 씨와 루시아 씨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려 합니다. 민두식 씨, 루시아 씨를 아프거나 기쁠 때나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민두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루시아 씨, 민두식 씨를. 바로 그 순간 결혼식장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원실업 대표 한경수 부부 교통사고로 사망. 30년 전의 신문 기사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틀어놓은 거야?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두식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당장 꺼. 민두식이 소리쳤지만 스크린의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민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화려했던 축제는 악몽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당황한 채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고 기자들은 재빨리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민두식의 과거 범죄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도원실업 한경수 부부 살인 사건의 진실부터 시작해서 조필두를 이용한 증거 조작, 그리고 4년 전 백미소 자살 사건의 진상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모두 거짓말이야. 누군가 조작한 거야. 민두식은 절규하며 스크린을 가리켰지만 하객들의 시선은 이미 그에게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조필두의 증언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저에게 돈을 주면서 뺑소니 사고를 조작하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민두식이 고용한 킬러가 한경수 부부를 죽였는데 저보고 자수하라고 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때 장현숙이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30년간 쌓인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전 민두식에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입니다. 제 이름은 장현숙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스텔라 장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간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제 아들 호세는 민두식의 탐욕 때문에 죽었습니다. 도원실업을 차지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이 악마 때문에. 장현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무고한 아이 백미소까지 죽음으로 몰고 갔죠. 16살짜리 아이를 자살로 내몬 이 괴물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런 일은 없었어. 민두식이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루시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여전히 순백색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4년간 쌓인 분노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루시아가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백설이입니다.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결혼식장을 휩싸았습니다.
4년 전 자살한 백미소의 어머니입니다. 제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악마와 결혼하기 위해 4년간 준비해왔습니다. 루시아의 목소리에는 4년간 쌓인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소는 16살이었어요. 꿈도 많고 희망도 많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 괴물들이 제 딸을 죽였어요. 너희들이 다 꾸민 일이구나. 민두식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에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네, 모두 계획된 일입니다. 당신이 제 딸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걸 빼앗고 희망을 빼앗고 생명까지 빼앗았잖아요. 하객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복수국의 무대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나요? 모든 걸 잃는 기분이 어떤지, 제 딸이 느꼈던 그 절망감을.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년간 참아온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너를 괴롭힌 악마들이 이제 똑같이 고통받을 거야. 똑같이. 결혼식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었고 언론들은 이 모든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의 파멸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입구로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장현숙이 미리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겨둔 것이었습니다. 민두식 씨 살인교사와 증거인멸, 분식회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수갑이 민두식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화려한 턱시도 위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은 극적이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민강유통 회장이야. 민두식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경채가 달려와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경채야, 회사를 지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강유통만은 지켜내. 민두식은 끌려가면서도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경채는 절규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의지했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민강유통 본사에서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생중계를 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주가가 하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금 즉시 회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급박한 보고가 쏟아졌지만 민경채는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하루아침에 모든 게 30년간 쌓아올린 게. 회사 밖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고 민강유통의 직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급은 나오나요? 직원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수천 명의 생계가 한순간에 위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민경채는 무너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이제 폐허가 되어버렸고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평생 쌓아온 모든 게. 민경채의 중얼거림이 텅 빈 결혼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 주식은? 우리 재산은? 하지만 민경채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세기의 복수국이라고 보도했고 민강유통은 하루아침에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민씨 가문의 권력과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루시아와 장현숙은 모든 것이 끝난 결혼식장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30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드디어 완성되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의외로 무거웠습니다. 끝났어, 설이야. 네, 어머니. 드디어 끝났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가져다 준 것은 만족감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민세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너진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복수가 완성된 지 일주일 후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의 후폭풍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민강 유통의 급작스러운 붕괴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도 연쇄 도산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루시아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민강유통 본사 앞에서 시위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복수를 위해 너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천 개의 가정이 생계 위기에 몰렸고 관련 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뉴스 앵커의 냉정한 목소리가 루시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일자리를 돌려달라.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라고?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절규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문태경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걱정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역시 민강유통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동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루시아 씨, 어떻게 지내세요? 본부장님, 저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루시아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복수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까지 희생시켰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복수는 완성했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루시아 씨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민두식에게 있어요. 그가 쌓아올린 거짓된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문태경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루시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었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들의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실업자들이 거리에서 시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들이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민강유통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 사회적 복수의 폐해를 알리는 시민단체, 새로운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루시아와 장현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위한 복수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줄은 몰랐어요. 루시아는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잘못한 걸까?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어. 이게 네가 원했던 건 아니겠지? 문태경은 루시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고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 말입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파괴했다면 이제는 건설해야죠. 루시아는 문태경의 말에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어요. 복수보다는 용서를, 파괴보다는 치유를 해야겠어요. 두 사람은 창밖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민강유통이 파산하고 민두식이 구속된 후 민세리는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민경채는 파산 처리와 각종 소송에 시달리며 자신을 구하기에 바빴고 민수정과 민지섭 역시 각자의 생존을 위해 세리를 돌볼 혈력이 없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민씨 가문의 저택은 이제 텅 빈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빈집에서 민세리는 혼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16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세리는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리야. 루시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민세리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왔어. 민세리는 루시아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며칠간 참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아줌마. 거짓말쟁이였구나.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였구나.
세리야,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저를 사랑한다고 딸이라고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민세리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복수를 위한 거짓이었다니. 그게 아니야.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로 널 딸처럼 생각해. 진심이야.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어떻게 믿어요? 민세리는 소리를 지르며 루시아를 밀쳐냈습니다. 나 때문에 백미소가 죽었잖아요. 제가 케이크를 던지지 않았으면, 제가 폭행을 시키지 않았으면 그 아이는 안 죽었을 거잖아요. 민세리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4년 전 그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세리야, 넌 잘못이 없어. 그때 넌 어린애였고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잘못이 없다고요? 저는 살인자예요. 백미소를 죽인 살인자라고요. 16살 아이를 죽게 만든 나쁜 사람이에요. 세리야, 그렇지 않아. 넌 피해자야. 루시아는 민세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세리는 계속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살 자격이 없어요. 그 아이를 죽게 만든 나쁜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고요. 민세리의 말에 루시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널 용서해. 미소도 널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용서라니. 어떻게 용서해요?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민세리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함께 가자, 세리야. 엄마가 널 돌봐줄게.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루시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혼자 살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민세리는 루시아를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루시아는 그런 세리를 붙잡지 못한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야, 세리야. 루시아의 절규가 텅 빈 집에 메아리 쳤습니다. 복수는 완성했지만 또 다른 아이를 상처 입혔다는 사실이 루시아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소를 위한 복수였는데 결국 또 다른 미소 같은 아이를 아프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또 다른 실수를 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 루시아는 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의 완성이 가져다 준 것은 만족이 아니라 더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독방에서 민두식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재계의 거물이었던 그는 이제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재산을 모두 잃고 나니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그는 편지지에 무언가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는 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백설이에게 나는 평생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은 당신의 딸 미소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16살 아이가 죽을 만큼 절망하게 만든 것이 내 죄입니다. 민두식은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옥에서 지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루시아는 민두식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 한경수 부부를 죽인 것도 4년 전 미소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모두 제 탓입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특히 미소는. 그 아이는 정말 죄가 없었는데. 루시아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워했던 상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세리도 경채도 수정도 모두 제 욕심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루시아는 민두식과의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루시아는 여전히 예의를 지키며 인사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군. 정말 미안해. 민두식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권위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후회와 참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진심이야.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미소한테 한 일이, 너한테 한 일이. 민두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옥에서 지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내 자식들을 잃고 나니까. 세리가 집을 나간 후로 매일 미칠 것 같아. 루시아는 가방에서 백미소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 미소예요. 16살이었어요. 민두식은 사진을 보며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미소의 환한 웃음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아이를. 저도 이제 미워하지 않을게요. 미워해봤자 미소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만 다치더라고요. 루시아의 말에 민두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고마워.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데.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세리는 잘 있나요?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도 내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모든 게 내 탓이야.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화해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미움과 복수가 아닌 용서와 참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도 이제 평안하세요. 과거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남은 시간을 뜻깊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니까요. 루시아는 일어서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수의 대상이었던 민두식이 이제는 불쌍한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백미소의 묘소 앞에서 루시아와 장현숙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묘지의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복수를 끝냈어. 너를 괴롭힌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았어. 루시아는 딸의 묘비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그녀의 손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행복하지 않아. 복수를 해도 네가 돌아오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 장현숙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설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30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허무해.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그런가요? 그래. 복수는 끝났지만 내 아들 호세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30년간 놓쳤던 것들을 생각하니 더 후회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묘지의 고요함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것 같아요. 민강 유통 직원들, 협력업체들, 그리고 세리까지. 루시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오히려 더 많은 상처만 남기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더라. 장현숙은 자신의 아들 호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의 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호세야, 엄마가 잘못했어.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었구나. 30년간 미워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미소야, 엄마도 이제 깨달았어.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어렵지만 더 가치 있는 일이야. 루시아는 딸의 묘비에 키스했습니다. 차가운 돌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사랑하며 살 거야. 세리도 사랑으로 돌봐줄게. 그 아이도 우리처럼 상처받은 아이니까. 설이야, 우리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장현숙은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봐요. 미소와 호세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착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간의 복수가 끝나고 이제는 치유와 사랑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소야, 호세야, 이제 편히 쉬어. 우리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거야. 루시아와 장현숙의 눈에서는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세리도 찾아봐야겠어. 그 아이도 혼자 두면 안 돼. 그래, 그 아이도 우리가 돌봐줘야지. 복수의 피해자니까.
두 사람은 일어서서 묘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복수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미소와 호세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 지 2달 후 루시아는 예전에 운영하던 미소분식 자리에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미소분식이었지만 이제는 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사랑으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미소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한동안 거리를 방황하다가 결국 루시아를 찾아왔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그녀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민세리는 가게 문 앞에서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세리야, 용서할 것도 없어. 넌 내 딸이야. 루시아는 민세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메마른 아이의 몸이 그녀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미소를, 그 아이를 죽게 만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잘못이었어. 넌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잖아. 문태경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강유통 붕괴 후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씨, 재단 설립 승인이 났어요. 정말이에요? 루시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네. 미소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민강유통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으로요. 미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네요. 미소도 기뻐할 거예요. 민세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재단 일을. 물론이지. 세리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문태경이 민세리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럼.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야. 함께 치유해 나가면 되는 거야. 저녁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민세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돼.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이야. 루시아는 민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본부장님도 우리 가족이죠? 민세리가 문태경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될까? 문태경이 루시아를 바라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가족이 되자.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와 미움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새 가족을 만들었어. 너도 함께하는 거야. 루시아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1년 후 미소 분식은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매일 아침 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대화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미소야,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너도 하늘에서 안심하고 있지? 백미소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16살의 천진한 웃음이 루시아에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복수에만 매달려 있을 때는 너도 편히 쉴 수 없었을 텐데 이제는 괜찮지? 엄마가 사랑을 배웠거든.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렵지만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가게 문이 열리며 민세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그녀는 이제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어둡고 반항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 세리야. 학교는 어땠어? 루시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분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좋았어요. 친구들이 엄마가 만든 떡볶이 먹어보고 싶다고 해요. 엄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했거든요. 민세리는 루시아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루시아는 진짜 엄마였습니다. 그럼 내일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먹자. 엄마가 특별히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문태경이 재단 일을 마치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루시아 씨, 오늘 재단에서 또 다른 가정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민강 유통 피해 가족인데 아버지가 다른 일자리를 찾으셨대요. 정말 다행이네요. 미소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고마워요. 루시아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저희 학교에 강에 오신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민세리가 문태경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우와, 저희 친구들이 본부장님 보고 싶어 해요. 멋있는 사업가라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복수와 미움으로 얼룩진 과거는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현재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은 후 루시아는 다시 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미소야, 엄마는 이제 깨달았어.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이라는 걸. 그녀는 딸의 사진에 키스했습니다. 너를 잃고 너무 아팠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많은 사랑을 배울 수 있었어. 세리도 태경님도 모두 네가 준 선물 같아. 네가 엄마에게 남겨준 사랑의 씨앗들이야.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정말 평안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거야. 그게 네가 원하는 일이겠지? 엄마가 행복한 게. 루시아는 딸의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찾은 것은 또 다른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고 백미소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소야 사랑해. 영원히. 루시아의 마지막 속삭임이 조용한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